자, 절대값 함수 그래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 절대값만 나오면 어렵게 느껴지고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니까 막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한 다음에 그래프 상에서는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선생님도 수험생 때 되게 좀 어렵게 느꼈었던 기억이 있었고 좀 쫄았던 기억이 나. 그래서 이거를 따로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한 큐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아니다 보니까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편견을 다 깨고 아주 기본적인 그래프에서부터 조금 복잡한 절대값이 예를 들면 2개 혹은 3개 있는 그래프들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 자, 절대값이 뜨면 우리는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되냐? 일단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 분류해주면 돼요. 절대값 x 같은 거는 아니 0이 되는 게 0이잖아. 그러니까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플러스 x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온다 이거야.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이제 부호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숫자 아무거나 찔러서, 예를 들면 1 같은 거 대입하면은 절대값 1은 1이잖아. 양수니까.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해보면 절대값 마이너스 1은 실제로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인 거라고. 지금 요 얘기 자체가 모든 절대값 함수에 다 통용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뭐 원리가 갑자기 막 어느 단계에서부터 바뀌어버리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가장 기본적인 그 메타를 가지고 복잡도만 증가시키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절대값 함수 그래프나 절대값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지금 말을 하자마자 기본 메타는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 분류해 준다. 그냥 그거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면 0보다 클 때는, 같거나 클 때는 플러스 x 양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플러스 x y꼴 플러스 x.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y꼴 마이너스 x를 생각해 주면 그만인 거야. 이거야. 그래프 상에서 특징은 그거지. 절대값 함수다 보니 x축보다 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음수가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냥 그거야. 자, 예를 들면 또 2x-1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그 기준값이 뭐야? 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가 분기점이 돼서 2분의 1보다 클 때, 2분의 1보다 작을 때로 케이스를 나눠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2분의 1보다 같거나 클 때는 어떻게 된다? 얘가 양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야.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라고 하면은 역시 분기점이 2분의 1이죠. 여기를 연결해서 2분의 1보다 같거나 클 때는 2x 빼기 1을 그려주면 되니까 우상향하는 일반적인 직선 요거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빼기 1이니까 얘는 뭐야 사실? 이거를 x축 대칭시킨 거죠. 요 상태에서 접어 올린 거죠. 어쨌든 이렇게 딱 내려가는.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이게 다예요. 또 한 번 더 복잡도 증가시켜?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0이 되는 그 기준값이 뭐야? 라고 했을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이번엔 2개가 나왔네. 2개가 나왔으면 어려운 거야? 아니지. 하나를 했을 때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랑 1이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예를 들면은 숫자 같은 거 찔러 넣어가지고 부호 판단하는 게 제일 편해요. 예를 들면 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0 같은 거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잖아. 그럼 실제로는 음수였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야? 라고 하면은 x가 왜 마이너스 1이야? 미안. 맞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같은 거 대입하면 되는 거지. 왜 0을 해서? 쏘리. 그럼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 예를 들면 0 같은 거 대입해보면 실제로 여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을 연결해서 함수 그래프가 나눠지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 1 딱 표시해 주시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한 거지 이게? x축 대칭시킨 거죠. 그럼 위로 딱 접어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프상에서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바로 그려라 라고 하는 말은 일단 안에 있는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 x축 밑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접어 올리라고. 왜? 절대값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냥 요거요. 그러니까 일반화 해보면 y 콜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그냥 뭐 하라는 거야. 일단 범위를 안 나눌 거면 일단 요 y 콜 fx 그래프를 그린 후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그냥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아주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함수가 제일 많이 나오죠. 뭐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3차함수 비스무리한 거. 그럼 요게 y 콜 fx인데 그럼 여기다가 y 콜 절대값 fx를 그려봐. 이걸 판단해봐 라고 하면 뭐 하면 되는 거야? x축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도 분기점이 0이 될 때란 말이야. 그럼 케이스는 총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나오는 건데 0이 되는 기준이 3개니까 뭐 그거를 다 이렇게 수식적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그래프 상에서는 그냥 그린 다음에 접어 올리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대칭시키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굳이 함수를 썰어서 생각하자면 여기가 분기점, 여기가 분기점, 여기가 분기점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fx인 거지. 여기는 그대로요. 접은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그대로 따르니까 플러스 fx인 거고. 여기는 대칭시킨 거니까 또 마이너스 fx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f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절대값 함수 그래프 어렵게 전혀 없어. 알겠지? 어떻게 그린다? 절대값 함수가 뜨면 절대값 안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기만 하면 된다. 끝. 요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함수 그래프 예시들을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절대값이 뭐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것들을 1차 함수로 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절대값 fx 하나의 함수의 절대값만 걸려있는 그래프랑 케이스 분류를 해봤는데, 이번에 2개가 있어. 그럼 2개가 있으면 뭐 달라져? 아니라니까. 항상 기본 메타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를 나눠주면 된다.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절대값 안의 함수 그래프가 바로 판단이 되면은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접어 올리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잖아. 그럼 일단 뭐부터 생각하는 거야? 가장 기본 메타인 요거 범위 나누는 것부터 해보는 거야. 근데 0이 되는 그 기준값이 뭐가 있어? 1이랑 얘 0이 되는 게 2잖아. 아, 그러면 분기점이 딱 2개가 잡히니까 범위는 총 3가지로 나오겠지. 1보다 작을 때, 1과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그럼 그거대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x가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0 같은 걸 대입해봐. 그럼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로 나오고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음수로 나오겠지. 그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그럼 요거 정리 한 번만 해주시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3. x가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 자, 그 다음에 1과 2 사이일 때는 자,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부호를 반대로 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요걸 또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돼?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맞죠? 여긴 플러스 1 그치? 오케이. 그래서
x가 얘는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1과 이사에서는 1이죠. 오, 그렇구나. 맞지?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이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주시면 둘 다 양수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한꺼번에 쓰면 2x 빼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이제 그래프를 옮겨 그릴 때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했을 때 1보다 작을 때는 내려오고요. 자, 1과 2 사이일 때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2x 빼기 3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절대값 두 개 걸려있는 1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함께 판단 안 되면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의 함수들을 따서 그대로 이어 붙이기만 해주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한번 3개짜리도 해보자. 그 다음 이렇게 3개짜리 세 개짜리. 자, 그러면 분기점은 또 뭐야? x가 기준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가 총 4가지로 나오겠죠.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1과 2 사이일 때, 2와 3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 자,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단계별로 하나씩 썰어 들어가는 게 합쳐진 것에 불과한 거야. 알겠지? 그럼 1보다 작아. 그러면 뭐야? 다 음수지. 그러면 마이너스 3x. 뭐 굳이 수식을 쓰자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얼마죠? 6이네요.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과 2 사이일 때는 얘는 양수, 얘는 두 개는 음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 한번 정리해보자.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니까 x 하나씩 없애주시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겠네요. 뭐 굳이 쓰자면. 자, 그 다음에 2랑 3 사이에서는 얘는 두 개는 양수.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x 하나씩 없애주시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얘는 그냥 뭐야? 5. 그냥 x네요. 그죠? 여기도 없어지니까. 맞지? 그럼 플러스 x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겠어요? 다 양수 튀어나온 거지. 그럼 바로 암산되겠다. 3x 마이너스 얼마? 6이 되겠죠. 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상태를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기점 깃발을 하나 딱 꽂아. 2 이렇게 표시해주고, 자, 반영해서 그려주면 돼요.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내려오는 건데 조금 가파르게 내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음수는 똑같은데 기울기가 다르지. 얘는 마이너스니까 조금 더 완만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도 이렇게 될 것이고, 좀 그림이 좀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x가 3보다 클 때는 3x 빼기 6으로 올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절대값 3개짜리의 그래프다 이거야. 알겠죠? 자, 지금 일단 처음 해보는 거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서 그렸는데 절대값이 이게 1차 함수들로 이루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0이 되는 그 세로선들을 딱 그려놓고 그거보다 작을 때는 다 음수 이렇게 내려오고 1과 2 사이일 때, 두 개 있을 때는 지금 그럼 얘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다 보니까 이 x 변수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변수가 없어지면 상수밖에 안 남기 때문에 직선의 기울기가 없는 형태를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보다 클 때 다 양수니까 그대로 올려치면 되는 거야. 얘도 똑같아.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1 세로선, 2 세로선, 3 세로선 그려준 다음에 자, 1보다 작잖아. 그럼 싹 다 음수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건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이런 수식적인 판단보다 이건 필요할 때 따면 되는 거야. 어쨌든 뭐야? 내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1과 2 사이 때는 하나는 양수, 두 개는 음수다 보니까 기울기가 증가를 하는 거죠. 기울기가 음수일 때.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가파른 정도로 얘기하면 얘는 좀 완만해진다 이거야. 그럼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 있는 형태들은 전부 다 센터, 그 가운데 값의 대칭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절대값 함수 일단 오프닝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y 절대값 fx 그래프는 어떻게 한다? 바로 판단이 안 될 때는 케이스 분류를 한다.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fx가 0보다 큰 걸 일 때는 플러스 fx 그대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아니 0이 될 때가 기준이 됐을 때 그거보다 작다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상에서 바로 딸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더 이상 사실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단계별로 복잡도만 증가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개념이 아니긴 해. 자, 가장 간단한 것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절대값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라는 이 참수가 주어져 있어. 그럼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요 안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그치? 그럼 일단 요거 안에 있는 걸 살펴보면 요 이 참수는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절대값에 x 플러스 1, x 빼기 3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 4일 때, 3보다 클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수식을 다 따면 돼. 맞지? 자, 근데 그거는 말했다시피 계산적으로 내가 판단이 쉽지 않을 때, 그리고 그래프가 바로 그려지지 않을 때 먼저 절차적으로 하는 행동이잖아. 근데 그래프만 바로 떼면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요 이참수 그냥 바로 그리시라고. 이참수가 지금 이렇게 인수정리로 튀어나와 있을 때 절편이 마이너스랑 3이니까 바로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참수가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걸 그냥 접는 거야, 이렇게. 이거 아니야? 바로 따면 되겠습니다. 굳이 수식 케이스 분류하지 않을게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보겠습니다. y 절대값 안에 또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 자,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또 어렵다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절대값이 이렇게 더블로 걸려있는 경우는요, 뭐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니야. 그 뭐 이론 정리할 게 없다고.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일단 안에 있는 것부터 생각해. 얘를 먼저 그려준 다음에 다시 전체 절대값을 고려주면 되는 거야. 원래는 똑같다고. 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접어 올린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가 걸려 있는 경우는 케이스를 나누는 게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차적으로 하나씩 썰어서 단계적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y는 일단 뭐부터 생각할 거냐? 절대값 x부터 생각해. 그러면 뭐야? 0이 될 때를 기준해서 꺾이는 거지. 이렇게. 여기 0,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절대값 x에다가 빼기 1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요 함수의 그래프를 1만큼 y축 방향으로 내린 거죠. 그러면 최소값이 원래 0이었는데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또 전체 절대값이 걸렸어요. 이렇게. 그럼 무슨 말이야?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라는 거지.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림 모양이. 여기가 대칭적으로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아,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0이었죠. 최소값이 원래 마이너스 1이었는데 뒤집혀서 올라가면은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절대값 두 개 걸려 있으면, 더블로 걸려 있으면 또 어렵다 생각하는데, 요 원래가 다르게 뭐야?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먼저 그려.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려. 그치? 똑같다 이거죠. 알겠죠? 아,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지금 1차함수로 예시를 들었는데 2차함수건 3차함수건 그 다음에 뭐 사인 함수든 지수 함수, 로그 함수도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example 2번 보겠습니다. 자, 발문은 이제 조금씩 그냥 단순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지나서 이렇게 실제 문제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예제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과 k 이루어진 이 식의 실근의 개수가 4개다. 그 4개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수 k를. 자, 일단 이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부터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절대값이 걸렸으니까 이건 수식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그래프 해석이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될 거, 그지? 방정식의 실근은 같은 말이 함수 그래프에 교점 X좌표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왜 이렇게 애들이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 방정식으로만 풀고 함수로만 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이랑 함수는 사실상 거의가 아니라 뭐 똑같은 말이야.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4개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4개란 말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y 이퀄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랑 y 이퀄 k라는 상수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위치 관계가 4개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일단 난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 안에 있는 거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미참수를 그릴 때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니까 그럼 얘부터 생각해보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요. 이 참수는 항상 대칭축이 보이는 완전 제곱식이 포함된 식이 항상 예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빼기 원래 플러스 9해야 되는데 플러스 1 되니까 빼기 8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이제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러면은 x 절편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막 근을 구하거든. 근데 그거는 그 근이 뭔지가 중요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그래프만 따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는 그냥 이렇게 완전적으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어쨌든 x 빼기 3의 전체 제곱 3에서 튕기는 이참수의 그래프에다가 y축 방향 마이너스 8만큼 내려간 그냥 그 그래프만 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뭔지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지. 어쨌든 여기가 마이너스 8이잖아. 아 그럼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려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 이퀄 k 요거야. 그럼 상수함수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럼 k를 그려볼 때 k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요 분홍색 핑크색의 함수 그래프랑 교점이 없는 거지. 아 그럼 이제 올라가다 보면 k가 0일 때 몇 개야? 2개네. 맞지? 아 여기보다 살짝 올라갈 때 그때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지. 근데 언제까지? 여기 전까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이게 그대로 접혀 올라간 거니까 요 y값이 딱 k가 8일 때는 몇 개가 되는 거지? 3개가 되는 거죠. 그럼 몇 개요? 아, 몇 개가 아니라 3개이니까 이 전에 이렇게 4개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8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그래서 답은 뭐야? k가 0보다 크면 되고 8보다 작으면 되는 거네요. 사실상 정수라고 했는데 음수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만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k는 1, 2, 3, 4, 5, 6, 7 7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함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뭐 그런 기본적인 발문과 조건을 가지고 해석하는 간단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ample 3. 자, 방금 전에 example 1번에서 절대값 함수 안에 절대값 함수가 들어가 있는 1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한 단계 올려서 절대값 안에 2차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 2차 함수에 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그 예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또 터지는 거지. 근데 케이스 분류가 이게 될까? 아, 되긴 되겠는데 상당히 번거롭고 오래 걸리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와도 이제 쥐질 치는 거죠.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절대값이 또 그냥 단순한 1차 함수 그 짝대기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곡선이야. 오우. 그럼 문제가 또 달라져? 아니야. 천천히 그리면 돼. 뭐 교점의 개수 구하라고 하니까 뭐 그래프 그려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단계적으로 생각하자. 일단 나는 얘부터 생각할게요. 이게 뭐야? x제곱 빼기 4라는 2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점 올린 거죠. 그럼 이거네.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이제.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2요. 여기일 때 얼마죠? 딱 4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내려.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4에다가 빼기 1을 딱 해주면 어떻게 돼? 그림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내려갔는데 이만큼 내려가다 보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0,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얼마? 2고 이 꺾이는 지점들이 원래 0이었잖아. 근데 그것도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여전히 요 y값들 그림이 좀 안 예쁜데 이렇게 여기도 얼마? 마이너스 2고 여전히 꺾이는 지점들의 x좌표는 바뀌는 게 아니죠. y축방 평행 이동이니까
맞지? 아, 그럼 일단 내가 절대값 x제곱 빼기 4의 그래프에서 이만큼 내린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행동을 가져가는 거야. 절대값이 2개 있건 3개 있건 4개 있건 간에 안에 있는 거를 그려내고 그 다음에 전체 절대값을 생각한다. 이 메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되는 거야? 접어 올리면 되는 거죠. 그치? 전체 절대값 걸리는 거. 이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이제 세 번째 단계. 마지막. y는 절대값의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얘는 이제 x축보다 밑에 있는 경우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고요. 0이고 2고 이렇게 특이점들을 찍어두고 이제 그대로 이 상태를 접어 올리는 거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러면 접어 올리면 2가 되겠죠. 그럼 y는 2라는 라인을 딱 그려줘. 이렇게.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대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1 대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이런 식으로 접힌다 이거지. 약간 펌킨 모양 같네, 그죠? 어쨌든 요게 최종적인 함수 그래프 개형이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누구? y = 2. 그럼 요거죠. 아, 얘랑 교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다 이거. 그래서 교점의 수는 5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계별로 썰어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찍어낼 때 특이점들, 그 다음에 기준값들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씩 접어 올리면 된다 이거야. 우리 데칼코마 알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하는 건가? 뭐 어쨌든 그런 거랑 비슷한 내용이다 보면 돼. 근데 이거를 케이스별로 다 한다고 생각해봐. 몇 개 나온 거야? 정신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